가 자체가 양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범위가. 그래서 너네 학교에서 이걸 선택한 목적이 아무래도 통합과학으로 연결되는 산연기랑 그리고 산화한원 때문일 거야.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긴 하는데 우선은 산연기 평형에서는 내용이 지금 여기는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산화한원 반응에서는 여기 뒤에 있는 화학 전지 다음이 전기분해인데 고민아! 네? 뒤질래? 시작했어요. 그래 이 새끼야! 내가 지금 몇 초째 떠들고 있는데 이 새끼가 사람이 너무 없는데요? 어쩌라고! 고마운 줄 알아. 고마운 줄 알아. 화학 전지 뒤에 전기분해 있는데 전기분해는 화학 전지 내용을 잘하면은 거기에 살붙이기여서 선생님 시간이 되면 전기분해를 할 수는 있는데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파트만 우선 이렇게 하나씩 챕터를 해서 4주 동안 진행할 예정이에요. 먼저 산연기 평형을 먼저 할 건데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산연기의 정의와 색이 그리고 염의 가수분해라는 내용이고 초반에 있는 내용들은 산연기의 정의는 우리가 통합과학이랑 그리고 화학에서 공부했던 내용인데 이거를 조금 더 복습하는 개념으로 볼게. 누나, 너 중학교 봤어? 몇 주냐? 누구지? 근데 이제 화학에 있었던 내용이 여기서 내용이 연결이 돼요. 예를 들어 멜롱도라던가 아니면 pH라던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조금 복습이 필요한 내용이긴 해. 먼저 첫 번째로는 산연기 오늘 정의와 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우선 산연기를 정의하는 방법이 우리가 통합과학이랑 화학할 때 한 가지 정의를 공부했었거든. 산이란 물에서 이온화돼서 수소이온 내놓는 물질, 염기란 물에서 이온화돼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 이렇게 정의한 과학자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산염기의 정의는 아레니우스의 정의인데 실제로 산염기의 정의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아레니우스 정의라고 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좁은 범위의 정의.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이거든. 가장 쉽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장 좁은 범위의 아레니우스의 정의가 있고 근데 이게 가장 좁은 범위라고 이야기한 건 아레니우스의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그 물질은 분명히 물에서 액성이 산성이나 염기성을 나타내더라. 그 얘기는 아레니우스 정의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산염기로 나타나는 물질들이 발견이 되고 그것들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포함하는 좀 더 넓은 의미의 정의가 나와. 거기까지 공부할 거거든. 그게 누구냐면 브렌스테드, 브렌스테드라는 이름이 아마 덴마크 그리고 라우디 영국의 과학자인데 두 사람이야. 두 사람이 거의 같은 시기에 산염기 정의를 둘 다 논문으로 발표해서 두 사람이 이름을 다 따서 브렌스테드 라우리의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산염기를 정의하면 웬만한 물질 산염기는 거의 다 정의가 돼요. 근데 웬만한이라고 이야기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염기로 설명할 수 없는 물질들 그러니까 성질은 산염기이지만 설명할 수 없는 물질들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그것들까지 포함할 수 있는 아주 넓은 의미의 정의가 출현하게 되는데 이거를 루이스의 산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화학 반응의 세계 파트에서 루이스의 산염기를 다루진 않지만 교과서에서 심화 내용으로 살짝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할 수는 있어. 그래서 어떤 이야기인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겁니다. 먼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아레니우스의 산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먼저 산염기 정의 첫 번째. 가장 좁은 범위의 아레니우스 산염기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표현이 바로 뭐냐면 수용액에서라는 말. 수용액에서.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물에 녹였을 때 얘기야. 그러니까 물에 녹지 않은 물속에서 반응하지 않는 물질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산은 영어로 엑시드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산을 표현할 때 화학식을 A라는 기호를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산이라는 기호 때문에 그래. 자, 산이란 수용액에서 이온화하여 무엇을 내놓는 물질? 그렇죠.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죠. 수소이온. 수소이온을 세 글자로 줄여볼까요? 수소이온을 세 글자로 줄이면 아는 말이야.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야. 수소이온을 세 글자로 줄이면. 김보민 뭐야? 아는 거야. 아는 거야. 수소에서 전자 하나 떼어냈잖아. 수소 원자에서 전자 하나 떼어내면 뭐만 남아요? 그치? 그럼 세 글자로. 수소액. 수소핵? 네. 수소핵은 결국 뭘로 이루어져 있냐? 양성자죠. 수소이온은 다른 말로 양성자라고 말할 수 있어. 수소라는 원자는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한 개로 이루어진 원자잖아. 그러니까 양성자 한 개에 전자 한 개로 이루어진 게 수소 원자인데 거기서 전자 한 개가 빠지게 되면 남는 게 양성자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수소이온을 양성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너희가 생각할 때 선생님 수소인데 양성자가 한 개 있고 전자가 한 개 있는 거 수소가 맞는데 거기에 중성자가 한 개 붙으면 수소예요? 수소야?
네. 당연히 수소죠. 둘의 관계를 뭐라고 불러? 동위원소. 근데 우리는 얘를 그냥 일반적인 수소라고 안 부르고요. 중수소라고 불러. 중수소는 지구상의 존재 비율이 0.1% 되지 않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소라고 이야기하는 건 중수소 또는 중성자가 두 개 붙어 있는 삼중수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얘기하는 수소는 언제나 중성자가 없는 요 입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전자 한 개가 날아가면 남는 건 원자 핵이라고 말할 것도 없죠. 양성자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양성자라고 부릅니다. 수소 이온 내놓는 물질. 그래서 HA라고 하는 A는 이미 원소기호인데 A를 쓰는 이유는 산의 X제 때문에. 그래서 HA라고 하는 물질을 물에 녹였어요. 그럼 물속에서 H 플러스랑 A-를 이온합니다. 이 대표적인 산들을 보면은 이런 애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산 HA. 자, 아레니우스 산은 이온 결합이다, 공유 결합이다. 아레니우스의 산은 이온 결합이냐 아니면 공유 결합한 분자냐라고 얘기했거든. 염산. 염산이라는 거는 이 기체를 물에 녹인 거지. HCl 기체 뭐라고 불러? 네 글자로? 염화수소. 그렇죠. 그래서 염산이라는 건 염화수소라는 기체를 물에 녹인 수용액. 그래서 염화수소 수용액인데 얘를 우리가 편의상 염산이라고 부르는 거야. 염화수소는 기체잖아. 기체는 무슨 결합해요? 기체는 무슨 결합? 공유결합하죠. 그러니까 아레니우산은요 물에서 이온할 수 있지만 공유결합한 분자야. 절대 이온결합 아니야. 이거는 지금 현재 공유결합을 했고요. 공유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의 성질을 결정짓는 독립적인 입자이기 때문에 얘는 전부 다 분자야. 그럼 통합과 복수까지 같이 가. 자, 분자는 공유결합 물질이거든. 자, 공유결합 물질은 전기 전도성이 고체일 때, 그리고 액체일 때, 그리고 물에 녹였을 때. 자, 공유결합 물질을 고체일 때, 이온결합 물질부터 볼까? 이온결합 물질 고체일 때 전기 전도성? 없죠? 이온이 이동할 수 없으니까. 액체일 때 있죠? 수용액일 때 물론 있습니다. 이온이 이동이 되면 전기 전도성이 생겨요. 그런데 공유결합이랑 분자는 고체일 때 전기 전도성 없죠? 액체일 때 없죠? 물에 녹이면 대부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외적으로 있는 물질이 있다고. 그 예외적인 물질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분자로 이루어진 산염기야. 그 여기 있는 모든 산은 여기에 해당되는 물질이야. 원래는 분자인데 물에 녹아 이온화가 가능하거든. 우리가 얘기하는 산염기가 바로 여기에 속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염산을 볼게요. HCl. HCl은 수소와 염소가 전자를 한 쌍씩 공유합니다. 너 하나 나 하나 전자를 나눠 갖자. 근데 얘를 물에 집어넣었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물속에서 수소를 전자 없이 내보낸다는 얘기야. 원래는 전자를 너 하나 나 하나 공유했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 이게 염산이야. 근데 메테인 봐봐. 메테인 선생님이 공유하는 전자 한 쌍을 선으로 그린 거고 이걸 구조식이라고 불러. 루이스 구조. 자, 메테인. 자, 메테인을 물에 녹였다고 쳐볼게요. 선생님이 물에 녹였다고 쳐본다고 표현을 하냐면 메테인은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물에 잘 안 녹거든. 근데 이제 높은 압력을 물에 녹였다고 쳐봐. 그러면 수소와 염소가 지금 현재 여기서 단일 결합되어 있고요. 수소와 염소가 단일 결합되어 있고 여기서도 탄소와 수소가 지금 단일 결합이 되어 있거든. 근데 얘는 물에 녹으면 산이지만 얘는 물에 녹아도 중성이야. 즉 수소를 가지고 있다고 모두 다 산이 아닙니다. 수소가 누구에 붙어 있어야 산이냐면 염소 아니면 브로민, 아이오딘 이런 애들처럼 어떤 애들이 붙어 있어야 되냐면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랑 붙어 있어야 돼.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와 직접 공유결합하고 있는 수소는 전자를 많이 뺏겨요. 전기 음성도란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상대적인 능력이죠. 주기율표상에서 어디로 갈수록 커진다?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지. 이제 가장 큰 게 누구다? 플로린이죠. 네. 염소는 17쪽이니까 전기 음성도가 굉장히 큰 할로젠 원소거든. 그러니까 수소의 전자를 염소가 엄청 많이 가져가. 그럼 수소 입장에서는 전자 하나를 염소랑 공유함으로써 헬륨처럼 되려고 했는데 얘가 많이 가져간 상황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그냥 너 다 가져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수소여서 가능해요. 왜? 수소는 비금속치고는 전기 음성도가 매우 작으니까. 그러니까 전자를 너 가져라고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얘가 H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돼. 선생님 그럼 얘는 옥텟 규칙 만족 안 됐잖아요. 근데 얘가 과감하게 너 주고 너 가져라고 버리고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이따 공부하겠지만 나가서 혼자 있지 않아 절대로. 물에 붙어 있거든. 물에 붙어서 헬륨처럼 만족하려고 그래 차라리 너 가져 나 물한테 가서 붙을게. 이런 이유 때문에 수소를 이온으로 내보내거든. 근데 탄소와 수소는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0.4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탄소와 수소의 전자를 많이 못 가져가요. 그래서 수소가 그냥 이 정도는 붙어 있을만 하다 라고 해서 이온화가 안 되는 거야. 즉 수소를 가진 물질이 모두 산이 아니라 수소가 전기 음성도가 엄청 큰 애들이랑 붙어 있을 경우가 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온화 반응식 한번 써볼게요. 자, 염산을 물에 이온화시킵니다. 그럼 염산은 물에 녹아서 H 플러스 Cl 마이너스로 이온화하죠. 질산도 쭉 한번 이온화 반응 써볼까? 모두 다. 자, 여기 지금 보면 염산, 질산을 보면 분자 1몰당 수소이온을 1몰 내놓고 있어. 이런 애들을 일가산. 근데 황산은 분자 1몰이 모두 다 이온화하면 수소이온을 2몰 내놓죠. 이가산이라고 얘기하죠. 아세트산에서 이온할 수 있는 수소는 여기 끝에 붙어 있는 여기 있는 수소만 이온화합니다. 앞에 있는 H 봐봐. 이 수소는 지금 누구랑 공유결합돼 있어? 탄소랑. 아까 얘기했듯이 탄소와 직접 공유결합한 수소는 절대로 이온화 안 해요. 그래서 아세트산은 4가산이 아니라 1가산이고요. 탄산은 보다시피 2가산이고요. 인산은 3가산이야.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황산 같은 경우를 볼게. 황산은 H2SO4라 2가산인데 얘가 사실은 이온화를 한 번에 수이온을 짠 2개 내놓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수소이온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산. 자, 수소이온 다른 말로 양성자라 그랬어. 화학에선 2개 이상일 때를 만을 다자를 붙여. 다 양성자산이야. 다시 얘기하면 가수가 2 이상인 산을 다 양성자산이라고 부르거든. 다 양성자산은 사실은 이온화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나. 그래서 황산의 이온화 반응은 첫 번째 단계로 수소이온을 1개 내놓고요. 수소이온 1개 내놓으면 H 플러스가 떨어져 나가면 또 뭐 남을까? H 하나 빠지니까 HSO4 마이너스가 돼. 얘 이름은 황산수소이온. 황산수소이온. 그럼 황산수소이온이 한 번 더 이온화를 하면 얘는 수소이온을 한 번 더 내놓고요. SO4 2-까지 황산이온까지 이어지는 거야. 이렇게 두 단계를 더한 게 여기 나오는 반응이거든. 근데 선생님 첫 번째 반응은 화살표를 하나를 썼고 2단계 이온화 반응 화살표를 양쪽으로 표현했어. 첫 번째 화살표를 한쪽 썼다는 건 이건 어떤 반응으로 해석해라? 비가역 반응. 그 얘기는 첫 번째 황산의 이온화 반응 거의 100% 일어나요. 근데 두 번째 황산의 이온화 반응 100%가 안 돼.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쓴 거야. 황산 하나 더 써. 탄산 하나 더 쓸게. 탄산. 탄산이 엄청 많이 나올 거야. 탄산은 두 단계 반응 다 기억해야 돼. 탄산은 첫 번째 산부터 약한 산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온화하면 수소이온을 1개 내놓으면서 만들어진 이온의 이름. 얘 이름 기억해야 돼. 얘 이름은 탄산수소이온이야. 재영아 이거 적어놔요. 탄산수소이온. 탄산수소이온. 자, 탄산수소이온은 한 번 더 이온화할 수 있고요. 그 결과 H 플러스가 1개 더 나오고 마지막으로 CO3 2-라는 탄산이온까지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온하면 이렇게 다 양성자 반응은 인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단계별로. 그래서 중간에 만들어지는 이 이온의 이름들 탄산수소이온 그리고 황산수소이온 기억할게요. 두 개의 이온들. 자, 그럼 산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질 한번 복습해 볼까? 자, 산이 가지는 공통적인 성질은 결국엔 물속에 들어있는 수소이온 때문일 거고 수소이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맛을 보면 맛은 신맛이 나고요. 그리고 물에 녹으면 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두 다 전류가 흐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지 산화하는 반응이죠. 예를 들어 금속 마그네슘과 반응을 한번 해볼까? 자, 마그네슘을 묽은 염산에 집어넣게 되면 용액은 염화 마그네슘이랑 수소기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반응에 대한 알자이온 반응식 한번 꾸며볼게요. 자, 마그네슘 금속을 물속에 수소이온이 들어있는 소용액 속에 집어넣었다. 그럼 마그네슘은 무슨 반응한다? 전자를 잃고 싶죠. 금속이니까. 무슨 반응이? 산화.
그럼 내가 내는 전자를 수소 이온이 얻어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거지. 그럼 마그네슘이 전자를 잃어요. 몇 플러스로? 2 플러스로. 수소는 전자를 얻어서 수소 기체로 환원돼. 계수 맞추면 이렇게 그 마그네슘과 수소 이온의 반응은 1대2의 몰수비로 반응을 하고 그러니까 수소 기체 발생하죠. 알루미늄 하나만 더 써볼까? 복습. 자, 알루미늄을 염산에 넣었다. 그러면 수소 이온과 산화하면 반응할 거야. 알루미늄 산화돼서 몇 가 돼요? 그렇죠. 3가 되고요. 수소는 기체로 발생합니다. 개수를 맞춰야 되는데 자 얘가 이온이 1가고 이온이 3가면 반응 전후 총 전하량은 변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1가 3가에 교환하는 개수비는 몇 대면? 자 다시 이온의 전하량이 1대 3이면 반응하는 이온 수비는 3대 1이 돼야 돼. 그러면 내가 얘를 3을 맞추고 얘를 1을 맞추는 순간 이온이 1개 나가려면 얘도 1개 나와야 돼요. 자 수소 이온이 3개가 환원되면 수소 원자도 3개 나와야 돼. 원자가. 근데 H2잖아. 그럼 앞에 얼마 붙여? 3개 나와요. 수소 원자가 3개 나와야 돼. 앞에 2분의 3 붙인 다음 마지막으로 다 2배씩 해서 정리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맞추면 2, 6, 2, 3. 이게 금속과 염산 또는 산의 반응이야. 이건 염산이 아니더라도 황산, 질산에 모두 공통적으로 H+가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반응은 다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발생하는 기체는 수소 기체입니다.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 기체 발생한다. 자, 네 번째. 자, 탄산염과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여기서 염이라는 게 뭐냐면 염은 이따 공부하겠지만 넓은 의미로 이온 결합 물질을 염이라고 불러요. 이온 결합 물질. 근데 그 이온 결합 물질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탄산 이온이 포함되어 있으면 걔를 탄산염 이렇게 부르는 거야. 탄산 이온이 포함되어 있어. 쟤 괜찮아? 괜찮지? 모르면 무조건 질문하고 가야 돼. 알겠지? 탄산 재준이 다 알아? 아는 사이야? 과중이야? 과중이야 지섭이도? 전 아니에요. 아니야? 과중 같은 반이야? 네. 그렇구나. 자, 이온 결합 물질. 그래서 탄산 이온이 포함되어 있으면 탄산염이라고 불러. 뭘? 말을 해, 이 새끼야. 눈으로 말하고 있어. 여기? 네. 아, 사진 찍을게요. 뭐 했냐? 필기 안 해. 빨리 안 하냐? 자, 탄산 이온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에 산을 집어넣게 되면 그 결과 무슨 기체가 발생하냐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반응이 뭐냐면 탄산칼슘과 염산의 반응. 이거는 반응식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탄산칼슘에 염산을 집어넣었더니 용액이 뭘로 바뀌었냐면 염화칼슘 수액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물이 만들어졌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졌거든. 근데 이 반응을 왜 하냐? 이 반응을 왜 하냐면 지금 탄산칼슘 안에 들어있는 보면 탄산칼슘이 이렇게 CaCO3 있잖아. 거기 보면은 이게 지금 누구랑 반응하는 거냐면 염산이랑 반응하는 거야. 좁아져 그냥 다시 쓸게 이렇게. 근데 실제 반응은 누구랑 누가 하는 거냐면요. 얘랑 하는 거야. 얘랑 이렇게 둘이 만나는 거야. 그럼 칼슘 이온과 염화 이온 두경분 이온이거든. 그러니까 물 속에 그냥 물에 그냥 녹아 들어가. 그래서 C, 실, 수소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선생님이 밑줄 친 둘이 반응을 만들어지는 물질이 바로 뭐냐면 그 둘이 반응을 하면 물과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거든. 근데 이 반응을 외우는 게 까다롭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화학 평형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반응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제는 이해할 수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약한 산인 탄산 있어. 탄산은 물에다가 얘를 심하게 녹이면 만들어져. 뭔데 그거야? 뭔데? 콜라. 아니, 맞잖아요. 물에 콜라를 넣으면 탄산이 돼? 콜라는 원래 탄산이야. 여기서 얘기하는 거, 물에다가 이 기체를 녹이면 탄산이 돼. 이산화탄소지? 그게 콜라고. 그걸 얘기한 거야. 그럼 봐봐. 물에다가 내가 이산화탄소를 녹여요. 그럼 얘가 뭘 만드냐면 탄산을 만들어. 탄산의 분자식은 H2CO3. 분자식 못 외운 사람들 다 외워야 돼요. 산염기. 자, 얘가 물속에서 이온화하면 만약에 한 번에 이온화한다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거든. 이게 탄산의 물속에서에 대한 이온화 반응식이야. 근데 지금 여기다가 어떤 일을 했냐면 탄산칼슘이 있었어 물속에. 근데 거기다가 염산을 집어넣기 때문에 얘랑 얘를 만나게 한 거야 지금 현재. 이걸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얘랑 얘를 집어넣기 때문에 둘이 만난 거야. 그럼 이 반응 어디로 가요? 이것만 넣었으니까 이 반응 당연히 어디로 가? 역반응 가죠. 얘가 없잖아 지금 물속에. 그럼 얘를 만들어서 역반응 가? 그럼 또 얘가 만들어져? 그럼 얘는 또 다시 무슨 반응 가? 역반응 가죠. 결국 최종적으로는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알겠어? 탄산이 약한 산이랑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탄산염에다가 산을 넣으면 공통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요.
발생합니다. 이거는 탄산칼슘뿐만 아니야. 탄산염이라는 건 탄산이온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은 모두 다 가능하기 때문에 탄산칼슘, 탄산바륨, 탄산나트륨 이런 애들에는 모두 다 염산을 넣으면 공통적으로 무조건 다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요. CO3 2-가 있기 때문에. 됐죠? 자, 마지막 지시하게 색깔 변화는 산은 푸른색 리트머스용이를 붉게, 그리고 메틸오렌지는 붉은색, BTB는 노란색, 그리고 페노프탈레인은 산성일 때랑 중성일 때까지는 계속 무색을 띈다는 공통점을 가지죠. 자, 이번에는 염기 가보자. 자, 아레니우스 염기입니다. 자, 물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무조건 수용액에서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이온화돼서 무엇을 내놓는 물질이냐? OH-를 내놓는 물질이죠. 수산화 이온이죠.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는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서 여기 암모니아수를 제외하고 여기 있는 애들이 지금 다 아레니우스 염기거든요. 그럼 여기는 아레니우스 염기는 지금 현재 이온 결합이야, 공유 결합이야? 이온. 그렇죠. NaOH 나트륨 금속이 있잖아. 금속이 포함된 화합물은 다 이온 결합 물질이거든. 그래서 아레니우스 염기는 이온 결합 물질이야. OH-를 가지려면 그냥 이온 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을 물에 녹으면 당연히 양이온과 음이온을 이온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이온화 반응식 한번 쭉 써볼까? 암모니아수 빼고 지금 상태는 뺄게요. 발음도 좋겠어. 염기도 마찬가지로 염기가 1몰 이온화됐을 때 나오는 수산화 이온의 개수를 염기의 가수라고 부르는데 앞에 있는 수산나트륨, 수산칼륨 같은 경우는 1가 염기가 되는 거고 수산칼슘, 수산바륨 같은 경우에는 염기 1몰이 이온화됐을 때 OH-가 2몰씩 나오기 때문에 얘는 2가 염기. 마찬가지로 2가 염기 그리고 얘는 3가 염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OH-를 금속과 붙어있는 물질이 염기가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성질은 염기성인데 아레니우스 정의로 설명할 수 없는 염기가 존재하게 되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암모니아를 물에 녹인 수용액, 암모니아수. 그러니까 암모니아 수액의 줄임말이야. 자, 암모니아라고 하는 분자는 극성 물질이라 물에 잘 녹아요. NH3를 물에 녹였어. 근데 암모니아를 물에 녹였더니 물 속에 암모니아가 물과 화학 반응 결과 무엇을 만드냐면 NH4 플러스 이름은 암모늄 이온 그리고 뭐가 나와? 수산화 이온 만들어지죠? 암모니아라는 거는 분자 자체, 물질 자체에는 수산화 이온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암모니아를 물에 녹였더니 물속에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높아지고 있더라. 그럼 당연히 암모니아를 물에 녹인 용액의 pH는 7보다 커지니까 암모니아는 염기성이라고 말해야 돼. 그러나 아레니우스의 정의로는 암모니아가 염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이건 이온화가 아니거든요. 이온화라는 건 그냥 자기 자신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쪼개지는 건데 이거는 물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반응이거든. 즉 물과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염기성이 드는 물질이야. 그러니까 아레니우스에서는 정의할 수 없지만 성질은 분명히 염기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출연한 게 바로 브레스텔 라우리 염기, 산염기의 정의가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암모니아수는 아레니우스의 정의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암모니아수는 아레니우스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이따 정리하겠지만 브레스테드 라우리의 정의에서는 염기로 설명할 수 있는 물질이라는 뜻이야. 됐죠? 자, 염기의 성질 한번 볼까요? 염기는 공통적으로 쓴맛이 나고요. 물에 녹으면 양이온, 음이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류는 당연히 흐릅니다. 단백질의 구조를 변성시키기 때문에 단백질을 녹인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손에 나면 미끈거리고. 지시하게 색깔 변화는 붉은색 리트머스를 푸르게 만드는 거고 반대로. 그리고 가장 염기성을 확인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페노프탈린 용액이 되겠죠. 염기성일 때만 붉은색을 띠니까. 자, 그럼 여기서 어떤 물질을 물에 녹였을 때 그 물질이 산성인 건 누구고 염기성인 거를 화학식만 보고 찾아라 라는 거야. 여기서는 산염기로 나눠지지만 산염기가 아닌 물질도 있습니다. 분명 이 안에 중성도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산성 골라보고 염기성 골라볼래? 화학식 보고.
여기 중성도 있습니다. 재영아, 산 몇 개? 너, 너 수소 있는 거 다 고른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지? 산 왜 이렇게 많아? 그 염기 몇 개? 여기 2개 나오는데. 염긴 2개야 또? 보민아, 산 몇 개? 상관없습니다. 하지 마라. 빨리빨리 해라. 지혜야, 산 몇 개? 2개. 염기는? 2개죠? 2개예요. 네, 둘 다 2개야. 자, 먼저 산. 먼저 보면, 산은 얘랑 얘. 질산이랑 아세트산. 얘네 둘이 산성이고, 그리고 염기는, 염기성 물질은, 암모니아랑 그리고 수나 칼륨밖에 없어요. 우선은 NaCl은 뭘까요, 그러면? NaCl은 물에 녹으면 물속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져. 그러나 물속에 H+랑 OH-의 농도를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냥 물에 녹으면 그냥 중성이죠. 메테인은 아예 물에 녹질 않아요. 그쵸? 그 다음에 HNO3는 질산이니까 산이고, 그리고 암모니아는 아까 얘기했듯이 암모니아를 물에 녹으면 물과의 화학 반응을 통해 OH-를 내놓기 때문에 염기성이라고 했었고, 너희가 헷갈리는 거는 지금 얘네들이지, 얘네들. 얘 이름 누구? 이 정도는 이제 알아야지, 화학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애. 단울? 맞아. 탄소가 2개짜리 알코올이니까 얘는 에탄올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애는 탄소가 1개짜리 알코올이라서 얘는 메탄올. 이게 너네 나올 겁니다. 얘네 나중에 탄소화물 파트 나와. 탄소가 1개면 메타, 2개면 에타, 3개면 프로파, 4개면 부타 이런 식으로 규칙이 나와. 엄청 재밌어. 다 외울 거야, 거기. 근데 규칙이 있어서 되게 재밌을 거야. 그리고 그런 거 공부하게 되면 나중에 너네가 양치하거나 머리 감을 때 보는 그 성분표 있죠? 화장실에 제일 심심하니까 그거 맨날 읽잖아. 샴푸에 뭐 들어있고 이런 거. 거기 읽으면 대충, 이 안에 뭐 탄소가 몇 개짜리가 있고, 이 안에 구조가 어떻게 돼, 대충은 보인다니까? 그 이름을 알면. 자, 메탄올, 에탄올은 이름이 올로 끝나잖아. 이렇게 올로 끝나는 물질을 다 합쳐서 알코올이라고 부르죠. 알코올. 알코올은 산도 아니고 염기도 아니거든. 그게 차이가 뭐냐면,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질산 같은 경우에 구조를 그려볼게요. 선생님, 질산의 구조는 NOOOH. 이게 질산의 구조식이거든. 선 하나가 공유 전자쌍 한 쌍이야. 봤어, 이거? 부담스러워? 알지, 선? 봤지? 본 적 있지, 저기. 선 하나가 공유 전자쌍 한 쌍. 이게 질산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CH3OH. 그 다음이 KOH를 만약에 구조를 KOH가 고유결합했다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거든. 공통점 봐봐. 왜 그냥 이건 산이고 이거 염기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유를 알아야지. 이게 진짜 과학이야, 여러분. 그냥 이건 염기야. 얘는 그냥 중성이야. 그런 줄 알아. 그럼 안 돼. 여기 지금 봐봐. XOH, XOH, XOH. 보이죠? 똑같이 OH가 붙어 있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냐에 따라서 산이 되기도 하고 중성이 되기도 하고 염기성이 되기도 하는 거야. 첫 번째로 염기성 구별이 제일 쉬워요. 뒤에 OH가 있는데 OH한테 전자 가지고도 가! 라고 하려면 내가 뭐 해야 돼? 전자를 잃어버리기 좋아하는 원소 누구? 이거 뭐냐? 그래. 금속이 붙어야 돼. 그러니까 OH 앞에 금속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걔는 염기야. 왜냐면 금속은 양이온 될 거니까 너 OH 마이너스 나가라는 거거든. 금속이 OH가 있어야지만 걔를 수산화 이온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은 얘는 질소니까 비금속이잖아요. 얘도 탄소라 비금속이죠. 비금속이 붙어있는 OH는 절대로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는 아예 중성인데 얘는 산성인 이유가 뭡니까? 질소가 탄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거든. 그럼 전자를 땡겨 온다고. 탄소한테 야 전자 뺏어와. 그럼 탄소가 너도 뺏어. 이렇게 하거든. 그럼 수소를 전자 없이 내보낼 수 있어. 근데 탄소는 약한 애라 그걸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못하는 거야. 알겠어? 이해가죠? 네. 그래서 그냥 OH가 붙어있다고 무지성으로 염기라고 얘기하면 안 돼. OH가 누구랑 붙어있냐에 따라서 염기가 되기도 하고 산이 되기도 하고 중성이 되기도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알코올은 중성이고 물에서도 이온화가 안 됩니다. 아예. 근데 질소가 결합선이 4개예요. 좋은 질문이야. 질소가 결합선이 원래 몇 개야? 3개 아니에요?
그치? 질소가 결합선이 원래 3개인데 지금 고민이 질문은 원자과 전자가 5개이기 때문에 결합선이 3번이 나가잖아요. 선생님 4개 그렸잖아. 이게 무슨 일이냐면 이렇게 이렇게 공유결합하는데 이 한 쌍을 다른 애한테 일방적으로 공유결합 해줄 수 있어.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을 거야. 일반적인 공유결합은 전자를 너 하나 나 하나지만 실제로 공유결합 중에 이런 게 있다고. 내가 쏠게 우리 같이 나눠 먹자. 이런 결합도 존재하거든. 그걸 배위결합이라고 해. 그래서 배위결합을 하는 질소는 결합선이 4번 나갈 수 있어. 그게 암모늄 이온이 그런 이유 때문이야. 그래서 이따 도전 다시 보여줄게. 배위결합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거든. 그래서 질소는 선이 4번 나갈 수 있고 산소도 1번 나갈 수 있고 다양해. 근데 우리가 화학에서 공부할 때 배위결합 안 하기 때문에 무조건 3번, 질소는 3번, 산소는 4번 이렇게 공부한 거야. 가장 기본적인 것만 공부한 거거든. 실제로 결합은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복잡하고 배위결합까지 생각을 한다면. 됐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산염기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결합을 알면 이해할 수 있다. 자, 근데 아레니우스의 정의로만 우리가 산염기를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너무 범위가 좁어. 왜 좁냐면 물속에서만 반응해야 돼. 그러니까 수용액 반응에서는 설명할 수 있거든. 여기 지금 보면 수용액 에서 그리고 수용액 에서라는 말이 있지. 그러니까 수용액이 아닌 곳에서 반응하는 물질들은 산염기를 정의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암모니아수 같은 거 생각해봐. 암모니아 기체는 물에 녹으면 염기성이잖아요. 근데 암모니아가 기체로 있을 때는 OH- 안 내놓지. 그럼 기체일 때 연기가 아닌데 물에 녹으면 연기야? 똑같은 물질인데 어떻게 기체일 때 연기가 아닌데 물에 녹으면 연기야? 이렇게 정의하면 모순이 되잖아. 그러니까 물에서 반응하지 않는 물질을 산염기를 정의할 수 없다는 게 문제점. 그래서 물이 아닌 다른 상태에서도 산염기를 정의할 수 있는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정의가 필요했고 그 정의를 두 사람의 과학자가 동시에 주장을 하게 돼. 그래서 브랜스테드, 라우리의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브랜스테드, 라우리. 자, 브랜스테드, 라우리의 정의는 조금 범위를 넓혔어. 물속에서만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한정된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만 싹 빼버리자는 거야. 물속에서라는 말을 뺄까? 그러면 얘네들이 얘기했던 산의 정의는 뭐냐면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야. 그냥 상태 상관없어. 수소이온을 반응할 때 내놓는 물질을 우리는 산이라고 이야기하자.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 자, 그러면 우리가 염산을 생각해봐. 염산을 물에 녹였어. 근데 염산을 물에서 녹이면 얘가 물속에서 아레니우스의 정의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얘가 물에 녹으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근데 선생님 얘를 100개를 녹였어요. 근데 염산은 강한 산에서 물속에서 거의 100% 이온화는 비가역 반응하거든? 거의 다 이온화돼. 거의 다. 그럼 얘가 100개가 이온화가 되면 물속에 이 분자는 사라지게 되고 얘가 물속에 100개가 있겠죠. 그럼 얘도 몇 개 있어야 돼? 100개가 있어야 되는데 수소이온은 0개라는 거야, 실제로는. 분명히 이온화를 했는데 H 플러스 그 자체 입자는 하나도 없다는 뜻이거든. 그게 왜 그러냐? 실제로 H 플러스는 물에 달라붙어 존재한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이렇게. 그럼 둘이 달라붙어서 뭘 만드냐면 H3O 플러스 만들어. 얘 이름은 5글자 하이드로늄. 즉 얘가 물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수소이온이 나가서 결국에는 수소이온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H3O 플러스로 존재한다는 말은 얘가 얘한테 H 플러스를 내놨죠. 줬지? 그 결국 누군가가 H 플러스를 준다는 거는 누군가는 그걸 받는다는 뜻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므로 염기 정의가 완전히 바뀌어요. 자, 염기란 H 플러스를 받는 물질. 산이랑 반응할 때 H 플러스를 받는 물질. 이렇게 우리는 염기를 새롭게 정의하면서 범위를 엄청나게 넓혔습니다. 이때 범위를 넓혔다는 뜻은 아레니우스의 산이었던 물질은 여기서 당연히 산이야. 범위가 당연히 넓혀지는 거지 포함돼서 넓어지는 거지 상충되는 개념 아닙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H+를 받는 물질. 자, 수소이온을 다른 말로 아까 양성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양성자를 주는 개체라고 해서 양성자 주개. 주는 개체. 수소이온을 받는 물질은 다른 말로 양성자를 받는 개체이기 때문에 양성자 받게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면 이렇게 정의함으로써 새롭게 추가되는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해. 먼저 첫 번째, 플로린화 수소와 물의 반응이라고 써있어. 자, 플로린화 수소라고 써있거든.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무슨 원소라고 불러? 할로젠 원소라고 부르죠. 할로젠 원소인 플로린, 그리고 염소, 그리고 브로민, 아이오딘이 수소와 결합한 화합물을 할로젠화 수소라고 부르고요. 이것들은 모두 산이죠. 통합과 복습이야.
그래서 얘 이름은 플로리나 수소, 염화 수소, 브로민화 수소, 아이오딘화 수소. 모두 물에 녹으면 산성이야. 그 중에서 HF, 약한 산인 플로리나 수소의 물속에서에 대한 반응을 보면 얘를 물에 집어넣게 되면 산이기 때문에 H 플러스 내놓는 거야. 근데 그걸 사실 누가 받는다? 물이 받는다고. 그럼 얘가 H 플러스를 주기 때문에 이건 산이죠? 얘는 받으니까 뭐야? 염기야. 물은 염기야, 여러분. 놀랍죠? 물은 염기로 작용할 수 있는 물질이야. 우선 들어봐. 이 반응에서 물은 염기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 반응 자체가 정반응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한 산의 이온화 반응은 가역 반응이니까 정반응도 가고 역반응도 가거든. 그럼 역반응 생각해볼게. 자, 얘가 H 플러스 주고 나면 얘는 뭘로 바뀌어요? 플로리나 이온으로 바뀌죠? 이거 그림 맞추기야. 똑바로 앉아있지. 그러니까 지금 잠이 와. 첫날부터. 그럼 얘가 H 플러스 주고 나면 플로리나 이온 되는 거고 물이 H 플러스를 받고 나면 하이드로늄 이온이 되는 거죠. 봐봐. 국민아, 산소 결합선 몇 번 나왔어 지금? 3번. 그래, 이게 배유결합이야. 그러니까 봐봐, H2O 구조가 산소가 공유결합을 원래는 2번을 하잖아요. 2번을 해 수소랑 너 하나 나 하나 공유를 했지 이렇게. 그럼 산소가 공유하지 않은 비공유 전자쌍이라는 게 두 쌍이 남아있다고.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수소가 와서 야 나중 헬륨처럼 되게 붙여줄래? 그럼 여기서 수소가 아무것도 없이 달라붙어가지고 만들어지는 요 1가 양이온이 바로 하이드로늄 이온이라는 거야. 이런 게 배유결합이야. 알겠어?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하이드로늄이 만들어진다. 그 얘기는 물은 H 플러스 받고 나서 이게 바뀌었죠. 근데 이 반응이 정반응만 가는 게 역반응도 간다 그랬잖아. 그럼 역반응 가볼까? 역반응 갈 때는 누가 H 플러스 줘요? 왼쪽, 오른쪽? 당연히 오른쪽이지. 없는데, 그치? 얘가 주고 나면 물이 될 거고, 얘 받고 나면 이렇게 바뀌겠지. 그 얘기는 역반응에서는 수소이온이 이거 표시해놔야 돼. 이렇게 가요. 그럼 얘는 뭐야, 지금 현재? 산이야. 그럼 얘는 뭐예요? 그렇죠. OH가 없어도 지금부터 염기야. 물도 염기라니까. 알겠어? 얘는 물속에서 염기로 작용한 거야, 지금 현재. 역반응의 염기. 이번에 암모니아 보자. 대준아, 이거 화살표 이렇게 H 플러스 이동. 손 많이 가네? 잘하자. 아니, 농담인데, 너 그렇게 받으면 내가 나쁜 사람처럼. 손 많이 간다. 선생님, 어? 저기 배기결합을 하면은 수소가 갖고 있던 전자. 수소는 전자가 없잖아, 지금 얘가. 왜냐면 수소 이온이 가잖아. 아, 이온이. 그렇지. 이온이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자 없이 그냥 나 일반적으로 쏴줘라고 하는 거야. 같이 나눠봤자 이렇게. 됐죠? 자, 이번에 암모니아와 물의 반응. 자, 암모니아가 아레니우스에서는 염기로 정의할 수 없었다면 브랜스테드 로우리에서 암모니아가 완벽하게 염기로 정의돼요. 자, 암모니아를 물에 녹였어. 그랬더니 얘가 물과의 반응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암모늄 이온과 수산 이온 만들어졌죠? 자, 둘이 반응할 때는 수소 이온이 이렇게 이동했지. 그럼 물은 뭐야? 산. 그렇죠. 그럼 물은 산이에요. 네?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 아니라 물은 산이야. 그럼 얘는 지금 뭐 H 플러스 받고 있으니까 염기죠? 그럼 얘가 H 플러스 주고 나면 뭘로 바뀌어? 주고 나면 OH 마이너스. 암모니아가 H 플러스 받고 나면 암모늄 이온. 이번에 역반응 가볼까? 역반응 갈 때는 H 플러스가 이렇게 이동하지. 암모늄 이온이 H 플러스 주고 나면 암모니아. OH 마이너스 받고 나면 물. 그럼 얘는 지금 현재 뭘로 작용해요? 산. 그리고 OH 마이너스는 그렇죠. 아레니우스에서 염기였던 건 당연히 여기서도 염기인 거야. 그럼 여기서는 염기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가만히 보면 물은 첫 번째 반응에서 염기로 작용하고 있고 두 번째 반응에선 산으로 작용하고 있죠. 이렇게 반응하는 물질에 따라서 산으로도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는 물질이라는 새로운 정의가 나타나. 이걸 뭐라 그러냐? 양쪽성 물질이라고 불러. 이따 정리할 거야. 또 하나 여기 보면 얘가 지금 산이잖아. 얘 봐. 얘가 산인데 H 플러스 주고 났어. 그랬더니 뭐가 돼? 염기가 되죠. 산이었던 애가 H 플러스를 주고 나면 오른쪽에서 염기가 돼. 이번에는 여기서 염기였던 물질이 있거든. 근데 얘가 H 플러스 받고 났더니 이번에 뭘로 작용해? 산으로. 이렇게 H 플러스 한 개의 이동으로 인해서 산이었다, 염기였다. 산이었다, 염기였다 하는 한 쌍의 관계를 뭐라 그러냐? 짝산 짝염기라고 불러. 짝산 짝염기. 수소이온 한 개의 이동으로 인해서 붙어있으면 산. H 플러스 떨어지고 나면 염기. 다시 붙으면 산, 염기. 즉 둘이 짝산짝염기. 여러분 짝산짝염기는 같은 화학식에 있는 게 아니야. 생성물 반응물에 있는 관계예요. 알겠죠? 짝산짝염기, 짝산짝염기. 밑에도 마찬가지. 자, 여기서 물이 산이야. 그럼 물은 산이니까 얘가 산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가 있어야 돼? 짝. 얘들아, 자기가 산이면 나의 짝은 연기가 돼야 돼. 내가 산인데 짝산이 있을 수는 없어요. 알겠죠? 얘가 산이야. 그럼 얘의 짝연기는 누구? OH. 그렇죠. 이 둘이 짝산 짝연기 관계인 거야.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얘가 지금 염기면 얘에 대한 짝산은 암모늄 이온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바로 짝산 짝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수소 이온 한 개 이동으로 수소 이온 한 개예요. 수소 원자가 아닙니다. 수소 이온 한 개 이동으로 인해서 산이었다 염기였다 하는 두 한 쌍의 관계, 한 쌍의 물질을 우리는 짝산 짝연기라고 불러. 그럼 예를 들어 여기서 빈칸을 한번 채워볼게요. 요것만 연습하면 이해 확 갈 거야. 먼저 얘가 지금 현재 왼쪽이 산이고 오른쪽이 짝연기거든. 그럼 이게 지금 산이야, HCl. 그럼 이거에 대한 짝연기는 H 플러스 한 개 떼어내면 돼. H 플러스를 떼어낸다는 얘기 수소가 나가면 전자 하나 주고 가는 거야. 그럼 뭐예요? 그렇죠. 얘 Cl 마이너스. 좋아. 자, 물의 산으로 작용합니다. 그럼 물에 대한 짝연기는 OH 마이너스. 그렇죠. 자, 암모니아가 짝연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짝산은 NH4 플러스. 그렇죠. 한번 쭉 채워볼까? 이런 관계가 바로 짝산 짝연기야.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화학식 보고 붙였다 떼었다 하는 거예요. 벌써. 이효진 없어. 얘네 3학년 1학기 때 물질 관련하잖아? 네. 그럼 1학년 때도 진로 선택을 해야, 1학기 때도 해야 되는구나. 얘도 진로 선택 안 해요. 응? 얘도 진로 맞아, 선택. 맞아. 근데 이제 이 3학년 때도 하니까 얘네 너무 부담되겠다. 제가 어려운 거를 먼저 한다고. 아, 진짜? 네. 이게 더 어렵긴 해. 맞아. 물질과 에너지는 어렵다기보단 양이 이거보다 훨씬 많아. 근데 얘는 범위가 좀 좁은데, 일부러 어려운 걸 먼저 하는데, 2학년 때 하라고. 자, 물이 염기입니다. 그러면 짝사는 그거에 대한 H 플러스를 하나 붙여주면 되니까 얘는 하이드로늄 이온이 되는 거고, 여기 지금 보면 H2CO3가 탄산이죠? 얘에 대한 짝염기는 수소 이온 한 개만 떨어져 나가야 돼. 한 개만. 그래서 얘는 HCO3 전자 하나 주니까 마이너스. 탄산수소 이온이 되는 거고, 이번에는 탄산수소 이온을 짝산으로 본다면 그거에 대한 짝염기는 탄산이온이 되는 거죠. 그치? 자, HS-에 대한 짝산은 H2S라고 하는 황화수소, 약한 산이고요. 자, 어디 갔어? H2PO4- 얘는 인산 2수소 이온이라고 하는 건데, 얘가 짝산은 H3PO4라는 인산 되겠죠? 얘에 대한 짝염기는 PO4 3-. 됐지? 이게 짝산 짝염기 관계야. 여기서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지금 보면 여기 지금 보면 물은 이 자리에도 들어가고 이 자리에도 들어가 있죠.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야. 염기 자리에도 들어가고 어디 갔어? 산 자리에도 들어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물질이 누구냐에 따라서 산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는 물질이 존재해. 대표적으로 물처럼. 이런 애들을 뭐라 그러냐? 양쪽성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양쪽성 물질. 자, 한 물질이 산으로도 염기로도 작용하는 물질이 양쪽성 물질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물이에요. 물. 근데 그럼 제가 양쪽성 물질을 다 외웁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 누가 양쪽성 물질이냐면 지금부터 다양성자산의 중간 이온들이 다 양쪽성 물질이야. 예를 들어서 인산 생각해봐. 인산 아니야. 탄산만 보자. 탄산 H2 아니야. 인산 볼게. 많이 보자. 인산이 지금 현재 H3PO4라는 건데 얘가 H 플러스를 하나 주고 나면 H2PO4 마이너스. 자, 하나 더 주고 나면 HPO4 2 마이너스. 한 개 더 주고 나면 PO4 3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이온하는 거거든. 그럼 이게 역반응 간다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봐봐. 얘는 뭘로만 작용해? 줄 수만 있잖아. 얘는 뭐만 작용해? 산. 그럼 얘가 H4 주고 나면 산이죠. 얘가 일로 간다는 건 산으로 작용하는 건데 얘는 더 이상 줄 게 없으니까 산 아니지. 이번에 역반응 가볼까?
얘가 H+ 하나 받으면 이렇게 바뀔 수 있죠? 그럼 받으니까 뭐가 돼? 염기 되죠? 얘가 H+ 한 개 더 받으면 여기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염기 가능한 거야. 마찬가지로 H+ 한 개 더 받으면 염기까지. 근데 더 이상 못 받잖아. 그럼 어떤 게 양쪽성 물질이냐? 중간에 만들어진 이온들이야. 그게 다야. 여기 애들이 다 그런 애들이에요. 물 빼고는. 알겠죠? 수소 이온을 2개 이상 내놓을 수 있는 다양성자산의 중간 이온들. 그런 애들을 모두 다 양쪽성 물질이고 얘네들이 산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염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언제 산으로 작용하고 언제 염기로 작용하냐면 봐봐. 내가 들어갔어. 내가 양쪽성 물질이야. 그럼 나보다 강한 산이 있어. 그럼 어떻게? 너 산해. 나 염기할게. 나 둘 다 할 수 있거든? 이거야. 그러니까 나보다 강한 산을 만나면 염기로, 나보다 강한 염기를 만나면 걔는 산으로 작용하는 거야. 알겠어? 그런 게 양쪽성 물질이야. 간제비지, 간제비. 자, 근데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는 또 한계점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수소이온이 이동할 수 있는 반응만 산염기를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양성자의 전달 반응만 적용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산이 이온할 수 있는 수소 원자가 없다면 브랜스테드 라우리의 정의로는 산염기를 정의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 근데 선생님 산인데 어떻게 H+가 없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조금 더 넓은 의미를 본다면 이런 애들이 있어. 산화칼슘이 있고 이산화탄소가 있어. 자, 둘이 반응하면 CaCO3 탄산칼슘을 만들어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너네가 보면 이 반응이 산염기 중화 반응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반응은 중화 반응이거든. 왜냐하면 얘 이름이 산화칼슘이고 우리말로 석회야. 졸려? 잠깐만. 아니지? 너무 빨간데? 아니지? 산화칼슘, 석회. 얘를 물에 녹여볼까? 얘를 물에 녹여. 얘를 물에 녹이잖아? 그럼 얘가 뭘 만드냐면 석회수가 돼. 물에 녹였더니 염기면 걔도 염기야. 아까 얘기했잖아. 물에 녹였을 때 염기인데 물에 안 녹였더니 염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거야? 모르니? 알지? 그럼 얘는 물에 녹으면 염기성이란 말이야. 그럼 물에 녹지 않았어 염기라고 정의해야 돼. 자, 이산화탄소 물에 녹여봐.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뭐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탄산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으면 산성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산화탄소 기체는 산이 돼야 돼. 이산화탄소 기체는 산성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물에 녹인 물이 탄산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물에 녹이기 전에 이렇게 둘이 반응하는 반응에서 수소이온이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산염기를 정의할 수 없는 게 문제점이잖아요. 분명히 얘는 산이고 얘는 분명히 염기인데 이렇게 산이 이온화할 수 있는 수소이온을 가지고 있지 않는 물질인 경우에는 산염기를 정의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 그게 아주 적은 상황이야. 근데 그것마저 설명하고 싶어. 나타났어.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루이스의 정의까지가 만들어집니다. 자, 루이스의 정의는 학교에 다룰지 안 다룰지 모르겠는데 교과서에 있긴 하거든. 간단하게. 안 다룰 수도 있어요. 우선 산이라는 거는 산염기를 아주 특별하게 좀 특이하게 정의해. 어떻게 봤냐면 루이스는 결합을 본 거야. 자, 아레니우스의 산이었던 애가 누구냐면 이게 아레니우스의 산이죠. 그리고 아레니우스의 염기가 누구냐면 OH-. OH-의 결합은 산소 원자가 전자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거기에 수소가 전자 하나 공유해서 이렇게. 근데 OH-가 밖에서 하나 전자 얻어서 이렇게 된 거야. 이게 OH- 됐죠? 이게 수소이온과 OH-가 만났어. 그래서 뭘 만들어요? 둘이 만난 거대. 물 만들어지죠? 물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물의 결합은 수소와 산소가 전자를 너 하나 나 하나 공유해서 이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잖아. 물이. 그럼 이 결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데? 염기에 있는 이 전자쌍을 얘한테 뭐 했어? 줬잖아. 그래야 공유결합 단위결 형성되죠? 즉 루이스가 본 건 뭐냐면 공유하는 전자쌍의 이동을 본 거야. 즉 산이라는 물질은 가만히 봤더니 뭐 하고 있다? 산은 전자쌍을 받는 물질이구나. 특이하게 처음으로 전자쌍을 받고 있어. 뭔가를 받는 게 산이야. 염기라는 건 둘이 결합할 때 전자쌍을 주는 물질이구나. 이렇게 정의하는 게 루이스의 정의예요. 그럼 이렇게 정의하면 수소이온을 이동시키지 않은 이런 반응도 전자쌍의 이동으로 산염기를 충분히 정의할 수 있거든. 근데 그게 얼마나 범위가 넓냐면 물에 녹았을 때 산성을 전혀 안 띠는 물질까지도 산으로 정의될 정도로 범위가 매우 넓어. 이건 너네 교과서나 어느 다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라서 한번 얘기해 볼게. 이런 반응이 있어요. BF3. 자, BF3. 얘 이름은 산플로리나 붕소라는 건데, 자, BF3는 붕소의 플로린이 3번 결합해. 근데 붕소 원자가 몇 개?
3개밖에 없기 때문에 BF3는 공유결합을 3번밖에 못해서 동소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는 화합물이야. 이런 걸 대표적으로 불완전한 옥텟이라고 불러. 이게 BF3의 구조예요. 결합각 120도 평면삼각형. 근데 거기 암모니아가 달라붙어. 자, 암모니아가 달라붙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암모니아는 우리가 지금 전자 공유하지 않은 전자. 암모니아는 브랜스는 우리 염기야. 그럼 얘가 염기라는 거는 루이스가 없이도 얘가 염기라는 걸 정의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둘이 반응을 해.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동서가 옥텟이 안 됐잖아. 근데 질소는 지금 남는 전자가 있네. 그럼 둘이 붙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전자쌍을 너한테 일방적으로 공유해 줄게. 이게 아까 얘기했던 배위결합. 이런 공유결합이 존재하게 되는 아주 특이한 공유결합이야. 이런 걸 배위결합이라고 불러. 그럼 둘이 배위결합을 해서 산플로리나 중소 암모늄이라는 분자를 만들 건데 얘는 염기잖아. 전자쌍을 줬죠. 근데 얘는 뭐 했어? 받았지.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루이스의 산이 돼야 돼. 근데 있잖아. 얘는 물에 녹으면 H 플러스가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산의 성질. 전기가 통한다. 플루스 리트머스를 붉게 변화시킨다. 마그네슘을 넣으면 수성이 발생한다. 그런 반응이 전혀 없다고. 즉 산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이런 물질들까지도 루이스의 정의로 이야기한다면 그게 산이 되기 때문에 범위가 너무너무 넓은 거야. 그러니까 산염계 정의는 처음부터 루이스의 정의를 꺼낼 필요가 없어요. 아레니오스 적용했다가 안 되면 브랜스의 논리. 그래도 안 되면 루이스를 꺼내는 거야. 그래서 루이스의 정의는 웬만한 물질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알겠죠? 루이스의 정의 정도는 기억할게요. 전자쌍을 받는 물질, 염기는 전자쌍을 주는 물질. 이렇게 루이스의 정의로 3가지 산염계 정의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넓은 의미로. 됐지?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예제 한번 해볼까요? 3개. 역반응에 있는, 그러니까 생성물에 있는 것까지 같이 써줘. 왼쪽에만 쓰지 말고 오른쪽도 같이 써주세요. 산염기. 실컷 쉬었잖아. 뭐 했냐 2주 동안. 쉬는 동안. 실컷 놀았지? 그럼 뭐해? 안 놀고. 학원 갔어? 무슨? 수학? 어. 지효야, 기말 1권 안 나왔어? 쌤이 쌤 분수랑 그다 풀었어. 그것만. 아, 기말 점수 1%. 대충 얼마 줬나? 대충 대충 80점 초반일까? 아니겠지. 70? 더 낮을 것 같아. 그치. 맞겠지. 1컷이요? 기말 1권. 1컷이 응. 집어넣은 거 있었나? 그거 있잖아. 그렇게 안 어려워. 아니 꺼드럭으면 되지 뭐. 야, 그렇게 안 어려운데 왜 3개나 틀려? 70점 한번 70점 한번 일등을 짜는 좀 어쩌라고 1등. 그러니까 1등 컷이 엄청 낮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10점 맞아도 1등. 이게 만약에 2시간 줬으면 풀었을 거야. 이게 시간의 압박 때문에 못 풀 문제더라고, 선생님 보니까. 80점대가 80점대? 1컷이 아니, 내가 볼때 실제로 후반은 가능할 거. 아, 7 정해지네. 네 문제까지는 될 것 같은데. 그래? 네 문제? 기말. 80초? 5등까지랑 6등부터가 차이가 엄청 나. 아, 진짜? 아, 많이 나? 6등이 준성인데 그냥 전체 점수랑 3점 차이가 나요. 준성이 어디 있어?
너 1학기 때 어디서 했어? 네, 저 사이언스 캠퍼스. 아. 듣도 못한. 아 1등급 맞았어. 그래도 1학년 때부터 다 1등급이었어. 근데 어디서 했어? 저도 같이. 아 둘이 같이 다녔어? 그럼 몇 명이었어? 이렇게 둘밖에 없어. 아 진짜로? 아 헉, 괜찮네. 시우 있었잖아. 아 시우랑 지용이가 있었는데 어. 그 친구들이 중간 보고 포기했어? 나갔어요. 화포? 어디로 갔어? 아 그러니까 딴 데 간 거야 아니면 화포했어? 시우는 화포했고 시우는 혼자고 지용이는 혼자? 그 아니 선생님이랑 했는데도 안 되는데 혼자 어떻게 하냐? 그래서 50점대 나왔어요. 근데 평균 등급해도 전교 10등 안 했어요. 50점 맞아서? 아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 공부를 잘 해요. 아 잘해 오라 그래. 아. 딱히 경쟁자를 만들고 싶지 않아. 아. 야 니네 그러면 안 돼. 아니, 근데 선생님도 그 먹고 친구가 살아야지. 어차피 그런 경쟁을 못해. 왜? 그 그냥 친구가 잘해? 포기를 해줘야 친구가 나아요. 아 진짜로? 아 걔네가 니네가 얘기했던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 한 명이야? 아 그래? 아 그래 걔가 포기해줘야지 들어갈 수 있어? 만약에 그 친구 포기 안 근데 왜 했어. 화학을 포기했지? 뭘 수에 계산해서 나가 떨어졌나 봐 그렇지? 하기 싫었을 수도 있어요. 다른 과목도 응? 맞아서. 아 그래? 아이고 지금 그럼 어떡하냐 아 둘이만 했어? 자 보자 이제 이번 자 산염기를 구별하시오라고 했는데 수소이온의 이동만 보면 되지 그냥 이거 그림 맞추기지 그 얘는 산, 염기, 염기, 산 두 번째 반응에서는 얘가 H 플러스 주고 여기선 1로 주니까 염기, 산, 염기가 되겠죠 자 3번 자 브레이스테드 라우리의 짝산, 짝염기 관계에 있는 물질을 모두 찾아 쓰지요 그러면 1번에선 얘가 짝산, 짝염기 얘도 짝염기, 짝산이 되겠지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얘가 지금 현재 수소이온 주고 있으니까 산. 그럼 이거에 대한 짝염기는 얘. 그리고 얘는 짝염기고 얘는 짝산이 되겠죠? 짝산 짝염기. 4번. 산염기 반응은 모형으로 나타낸 거다. 자, 기억. HCl 짝염기는 CL-다. 맞죠? 이거 그림 없어도 풀 수 있는 거고. 니은. 물은 양쪽성 물질로 작용한다. 맞아요. 근데 이거 잘 기억해야 돼. 물이 양쪽성 물질은 맞는데 이 두 개의 반응이 작용한다고 해서 맞는 거야. 근데 만약에 반응식이 두 개가 있어? 근데 두 반응식을 물이 다 염기면 여기서는 니은 틀렸다고 말해야 돼. 그러니까 주어진 반응에서 딱 양쪽성 물질 작용하냐? 맞습니다. 여기서는 닫고 있으니까 염기고 여기서는 주고 있으니까 산이 되고 있는 거 맞거든. 자, 디귿. H3O 플러스는 산이고요. 암모늄 이온 역시 산입니다. 둘 다 산. 자, 암모니아는 염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짝염기가 아니라 짝산이라고 말해야겠죠. 짝산은 암모늄 이온이다. 이렇게. 됐지? 좀 더 해야 되지? 자, 여기까지 복습. 여기까지는 거의 다 복습이고 정의는 너무 쉬우니까 이제 진짜 시작. 자, 산염기 세기. 자, 산염기의 세기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이오나도라는 거고 이오나도는 기호로 알파. 그리고 두 번째는 평형상수를 이용할 겁니다. 이걸 이오나 상수라고 불러. 이오나 상수 평형상수니까 K를 쓰는데 산일 때는 A, 염기일 때는 B를 써요. 이 두 개를 이용하면 어떤 산이 강하고 어떤 산이 약한지 산염기 세기를 비교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좋은 방법은 바로 얘를 이용할 거야. 그래서 이오나도라는 말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빠지긴 했지만 아마도 수업 시간에 분명히 다룰 거거든. 그래서 먼저 이오나도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 자, 이오나도는 말 그대로 이오나되는 정도야. 그럼 이온화되는 정도라는 건 어떤 물질을 물에 녹였어? 예를 들어서 A, B라고 하는 전해질을 물속에 녹였다. 그랬더니 얘가 물속에서 이온화돼서 A 플러스랑 B 마이너스를 이온화했어요. 자, 처음에 A, B라는 물질을 물속에 녹일 거야. 100개를. 그 결과 이온화가 평형 상태에 도달합니다. 더 이상 겉으로 볼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때 A 플러스의 이온이 만약에 40개가 존재한다고 쳐볼까? 이게 40개. 그럼 봐봐. 이온화를 몇 개 한 거야? 100개 중에? 40개를 한 거죠? 100개를 녹였지만 실제 이온화는 40개만 한 거예요. 그럼 얘가 40개 이온화되면 이게 이온화되니까 40개 나오고 이게 40개 나오겠지. 그럼 얘는 이온화되지 않은 개수가 60개가 남아있고요. 이게 40개씩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온화도라는 건 뭐냐면 내가 물에 녹인 것들 중에 이온화된 입자의 개수의 비율을 이온화도라고 불러. 그 얘기는 이거야. 여기가 이온화도야. 자, 몇 개 녹였죠? 100개. 근데 몇 개 이온화됐지? 40개. 그러므로 이 반응의 이 물질의 이온화도는 이온화된 전해질의 몰수에 대한
용해된 전해질의 몰수에 대한 이온화된 전해질의 몰수의 비율을 이온화도라고 불러. 그럼 이온화도 최대값이 얼마? 네. 1이겠죠, 최대값이. 네, 1이겠죠, 최대값이. 그래서 이온화도는 1이 최대값이 나옵니다. 정의해볼까요? 이온화도 기억 알파. 자, 정의해보면 내가 녹인 거. 그러니까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녹는 거랑 이온화되는 건 별개야. 설탕은 물에 겁나 잘 녹지만 이온화 안 돼요. 물에 녹는다고 다 이온화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용해된 입자수에 대한 그 중에서 이온화된 입자수의 비율. 재영아, 노는 거 아니야? 이온화된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아니야. 알았어. 그래서 적어놔야지. 이온화된 입자수의 비율. 근데 이온화도는 0부터 최대값이 1이 되는 거거든. 근데 0이라는 거는 무슨 뜻일까? 0이 나왔다는 거는 이온화를 안 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온화도가 여기 보면 0이 있잖아. 이거는 뭐냐면 이온화를 안 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온화를 안 하는 물질을 비전해질이라고 불러. 전해질일 경우에는 다 0보다 커요. 그리고 1이 최대값을 가지는 거고. 그러면 산염계 세기는 이온화도가 어떨수록 산염계가 쓸까? 클수록. 이온화를 잘해야 H+를 많이 내놓죠. H+를 많이 내놓을수록 산의 성질이 강해지기 때문에 결국 이온화도가 큰 물질일수록 강한 산이나 강한 염기가 될 거야. 이온화도가 큰 물질일수록. 그런데 산염기의 세기는 강한 산, 강한 염기를 나누는 기준은 이온화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절대로 산의 가수와는 염기의 가수와는 무관합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야. 그 얘기는 지금 보면 HCl이 있는데 얘는 이온화되면 H+랑 Cl-로 이온화되는 강한 산이야. 이온화도가 거의 1에 육박해요. 99.999. 그러니까 이온화도가 0.99999 정도니까 우리 1로 그냥 근사적으로 계산하거든. 근데 인산을 생각하면 인산이 H3PO4니까 이게 만약에 한 번에 이온화되면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밑에 거는 지금 현재 가수가 3이니까 삼가산이란 말이야. 그럼 너희가 생각할 때 얘를 물에 한 개를 녹이면 얘가 한 개 나오는 대신 얘는 물에 녹으면 얘는 3개 나오니까 이게 강한 산이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온화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H+가 안 나간다 봐. 그러니까 얘를 100개 녹이면 얘가 100개 있거든 물속에. 근데 얘를 100개 녹이면 얘가 물속에 3개밖에 없어. 왜냐면 100개 중에 한 개만 이온화하거든. 이온화되는 정도를 결정하는 건 결합이야. 수소가 누구랑 어떻게 붙어있냐에 따라서 수소를 잘 내놓을 수 있는지 그게 안 되는지에 결정돼. 거기까지 우리가 안 다룹니다. 알겠죠? 그래서 산염계 세기는 보다시피 가수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1가산이어도 강할 수 있고요. 3가산이어도 약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 지금 보면 대표적으로 염산이 1가산이고 아세트산 1가산인데 둘 다 지금 현재 가수가 1인 1가산이야. 근데 염산은 강산이고 얘는 약한 산, 약산입니다. 자, 내가 물에다가 이온화를 이렇게 시켰어. 이온화되기 전에 입자를 이만큼 녹였거든. 물에다 이온화 시켰어. 그랬더니 HCl 분자 자체는 개수가 거의 없고요. 물에서 이것들이 이온화됐지. 그러니까 이온화된 만큼 나오는 거야. 같은 개수. 근데 아세트산 보면 물에다가 내가 이만큼을 녹였거든. 근데 이온화 시키고 나서 이온화 평형에 도달한 후 개수를 봤더니 아세트산 분자가 거의 처음만큼 남아있고요. 여기서 줄어든 양만큼만 이온화 시킨 거야. 보이지? 이게 강한 산의 모양, 이게 약한 산의 모양. 다시 한번 모양 보면 강산 같은 경우에는 수소 이온과 염화 이온이 거의 100% 이온화되어 있죠? 강산. 근데 여기 봐봐. 이온화된 개수가 몇 개만 이온화됐지? 그림상으로? 한 개만 이온화됐지. 왜냐면 여기 있는 얘랑 얘가 원래 붙어있던 애잖아. 나머지는 지금 다 붙어있는 상황이거든? 얘는 한 개만 이온화된 거야. 이 모형이 약한 산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강산, 강염기, 그리고 약산, 약염기 대표적으로 어떤 게 강산, 강염기인지 한번 나눠볼 건데 선생님 쓰는 것만 외워주면 돼. 사실은 훨씬 많은데 우리 고등과정에 나오는 애들만 나오거든. 먼저 강산은 거의 90% 먼저 염산만 나올 거야. 그 다음이 황산 나올 거고요. 그리고 한 개만 더 추가하면 질산까지. 이 셋이 강한 산. 이 외는 안 나올 거야. 웬만 나와. 약한 산 무조건 2개 기본적으로 깔고 가거든. 아세트산 가장 많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탄산, 약한 산이야. 탄산. 그 외에도 시아나, 수소산, HCN 이런 애들이 약한 산인데 가끔 나오거든. HCN. 문제에 써있긴 합니다. 약한 산에 조건을 줄 거예요. 이런 게 약한 산. 강염기는 수소나 이온 붙어있는 거는 다 강염기라고 생각하면 돼. NaOH 나올 거고 그 다음에 KOH
BOH2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모두 다 강한 연기. 약연기는 하나만 알면 돼. 그게 누구냐면 암모니아.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H 플러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염기로 적용됩니다. 이것만 약한 연기. 자, 이때 이온화도라고 하는 게 이온화도가 크면 강한 산, 강한 연기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온화도만 가지고 산염기를 세 개를 비교할 수 있다면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쓸 필요가 없거든. 선생님 아까 얘기했듯이 산염기의 세 개를 결정하는 건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둘을 비교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것만 가지고 설명이 가능하면 평형선수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 근데 평형선수가 필요한 이유가 이온화도라는 게 조건에 따라 같이 바뀌기 때문이야. 그 조건이 뭐냐면 이온화도는 참고로 이온화도는 언제 커지냐면 첫 번째 농도가 묽을수록 커지고요.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커져요. 이온화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커져. 근데 문제는 같은 온도여도 농도가 묽을수록 이온화가 잘 되는데 농도가 묽을수록 왜 그러냐면 평형이동이야. 우리가 HA라는 산이 있어. 얘가 물에 넣으면 이렇게 이온화를 했어. 그래서 물속에 얘네들이 이온화 평형 상태에 도달했어. 근데 거기다가 선생님이 중류수를 추가하는 거야. 그럼 중류수를 추가하면 얘네들 농도가 어떻게 돼요? 묽어지죠. 그럼 이것들의 농도가 묽어지기 때문에 평형선수가 평형이 어디로 평형이동해? 이게 물 줄어드니까 어디로 가? 정반으로 가. 얘가 줄어드니까. 물을 첨가하면 이것들의 농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반응이 정반으로 평형이동하거든. 그래서 농도가 묽어지면 정반으로 평형이동하기 때문에 이온화하지 않았던 애들끼리 조금씩 이온화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농도의 용액을 이온화도만 가지고 누가 더 강하다, 약하다 말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같은 농도, 같은 온도일 때 상관없어. 그런데 농도가 다른 경우에는 이온화도만 가지고 산염계 세 개를 구별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농도에서도 산염계 세 개를 비교할 수 있는 값이 하나 필요했고 그게 바로 평형상수를 활용하자는 거야. 오케이? 넘어가기 전에 이온화도 한번 보게 넘어갈게요. 25도에서 0.01 몰농도 HA의 이온화도는 0.01이다. 그럼 pH가 얼마입니까? 라고 했어. 자, 먼저 몰농도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자, 몰농도란 용액의 부피당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이때 부피 단위는 반드시 리터. 이게 몰농도죠. 자, pH 구하시오. pH 다시 한번 복습. pH랑 마이너스 로그 수소 이온의 몰농도가 들어가면 이게 pH 구하는 방법이죠. pOH도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얘가 지금 0.01 몰농도인데 이온화도가 0.01이래. 그 얘기는 100개 중에 한 개만 이온화한다고. 됐어? 100개 중에 한 개만. 그럼 봐. HA라고 하는 산이 있어. 얘를 그냥 간단하게 쓰면 얘가 H 플러스 A 마이너스 이온화다. 그러면 이게 지금 처음 용의 이온화 그 다음 평형. 자, 여기 쓴 값들은 지금도 몰농도를 쓸 겁니다. 자, 초기 물에 녹았을 때 몰농도가 얼마냐면 0.01. 얘는 없었고. 자, 이온화한다 그랬거든? 자, 이온화를 얼마나 한다 그랬어? 0.01만큼 하는데 그 얘기는 얼마가 이온화된다는 얘기야? 처음에 있던 농도의 0.01에 대한 0.01만큼 이온화한다는 얘기죠. 이게 이온화되는 정도의 이온화도를 활용한 이온화된 개수를 찾는 방법. 왜냐면 이거분에 이게 0.01이 나와야 되잖아. 알겠어? 100개 중에 한 개. 그런 뜻이니까. 그럼 얘가 그만큼 이온화를 하면 얘는 얼마큼 생성돼요? 같은 만큼 생성되죠. 선생님 이거 0.01 곱하기 0.01을 10의 마이너스 4로 쓸게. 이것도 10의 마이너스 4로 쓸게. 그러면 이때 문제는 pH 구하라고 했으니까 누구만 구하면 돼? 이것만. 근데 물론 이것도 같이 써보면 얘는 0.0 얼마야? 0.01 빼면 0.0099 맞나? 0.01 더하면 0.0001 더하면 맞죠? 0.0099가 되는 거고 얘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10-4제곱 몰농도 이것도 14제곱 몰농도. 결국 수소이온이 얼마 나오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pH 구하지. pH 구하려면 얘부터 구해야 되거든. 자, pH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수소이온의 평형 상태 농도를 구해야 돼. 얼마 나왔어? 이만큼 나왔죠. 10-4제곱.
그러므로 pH는 얼마? 4. 앞으로 이온화도를 활용해 수소이온 농도 어떻게 구하냐면 자, 수소이온 얼마큼 나와? 이거 없어진 만큼 나오는 게 수소이온이거든? 없어진 만큼. 그러므로 수소이온 농도는 지금부터 초기 농도 곱하기 이온화도를 통해 구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C라는 기호를 쓸 거거든. 지금부터 대문자 C. 그 대문자 C는 뭐냐면 농도를 의미하는 거야. 농도. 몰 농도. 산의 초기 농도 곱하기 이온화도 한 만큼 H 플러스가 나와요. 선생님, 몰 농도는 대문자 M인데 왜 C를 써요? 대문자 M은 몰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지 기호가 아니야. 참고로 농도를 영어로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하거든? 컨센트레이션 무슨 뜻이야? 농도 말고 다른 의미로 사용될 때. 이거는 필수 영단어 아닙니까? 무슨 뜻이야? 집중. 얼마나 농축 집중되어 있냐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농도라는 의미로 사용을 해. 그런데 농도를 표현할 때 기호를 여기서는 C를 씁니다. 뒤에도 나올 겁니다. 알겠죠? 초기 농도 이거 곱한 만큼 나오는 게 수소이온이다. 그럼 만약에 이게 강산이었다고 생각해봐. 봐봐. 이온화도가 0.01이 나왔다는 건 얘는 강산이 약산이야. 그쵸? 100 중에 한 개만 이온화되니까 얘는 엄청 약한 산이야. 선생님 그럼 약산의 이온화도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건 없어요. 왜냐면 온도와 농도에 따라 매번 바뀌니까. 근데 보통 이온화도가 0.05 미만이 나올 거야. 대부분 약산. 그럼 지금도 만약에 이 강산이었다고 쳐봐. 자 그럼 강산 어떻게 구할까? 강산 pH 어떻게 구하죠? 이거 지금 강산이라고 생각해봐. 우리 일반 선택에서 화학 공부할 때 맨날 염산만 공부했거든. 그게 강산이어서 그런 거야. 그럼 이게 만약에 강산이었다고 쳐봐. 그럼 0.01 몰농도의 pH 얼마? 그냥 2죠. 수소이온이 그냥 이만큼 나오니까. 왜 그랬냐면 강산은 이온화도를 얼마로 취급해? 그냥 1로 취급하는 거야. 100%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고 강산은. 알겠죠? 근데 이온화도를 1이라는 표현은 안 쓸 거고 1로 취급이라는 표현을 쓸 거거든. 왜냐면 1이라는 거는 정반응만 간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온화 반응은 무조건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역반응도 조금만 가요. 근데 그게 모시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계산을 1로 취급한다는 뜻이야. 알겠죠? 강산의 경우. 약산은 보통 이온화도가 이 정도 값이 나와요. 매우 매우 작게. 됐지? 잠깐 쉬었다 하자.